안녕하세요. 국립공원공단 파크랩 DS랩 1기 스터디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분석과 관련된 개념과 실습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실습을 위한 학습 데이터는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파일을 다 이렇게 받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존재하실 거고요. 첫 번째 GPKG 파일에는 이제 공간 데이터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QGG 파일에는 QGIS 프로젝트 파일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실행하시면 우리 실습에 이제 사용할 데이터들이 이제 스타일이 적용된 상태에서 이제 보이실 겁니다. 클릭을 해서 먼저 확인을 좀 해보겠고요. 자, QGIS 3.16 버전 지금 실행하고 있고요. 자, 실행이 되면은 저 GPKG 안에 들어있는 레이어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열람이 되실 겁니다. 각각의 파일들은 지금 뭐 강원 지역의 네트워크 데이터의 일종인 KTDB 교통량 GIS-DB, 그 다음에 강원 지역의 국립공원 사무소들의 좌표, 그 다음에 강원 지역의 법정구역 시군구 경계 3개의 레이어가 들어있고요. 현재 3개의 레이어가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실행한 QGIS 프로젝트 상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V월드 레이어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 상태에서 실습을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네트워크 분석을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네트워크 분석은 요즘 시대를 사는 우리라면은 뭐 하루에 한 번씩은 최소 한 번 정도는 쓸만한 그런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티맵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충분히 이렇게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계시고, 그런 애플리케이션에서 보통 출발지와 목적지를 지정해서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최단 경로나 아니면은 뭐 최소 시간이 드는 경로를 내가 이렇게 찾아서 안내받곤 하시죠.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구현되는 부분인데요. 이번 실습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내 컴퓨터에다가 네트워크 데이터를 로컬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QGIS의 기능을 이용해서 직접 네트워크 분석 실행해보는 그런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실습 데이터는 KTDB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계획이고요. 해당 데이터 중에서 교통망 GIS DB 데이터를 이번 실습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료 신청하는 법 간단히 알려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KTDB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 로그인 하신 다음에 자료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자료 신청하기 클릭하시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하는 페이지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분야별 선택에서 교통망 GIS-DB 체크하신 다음에 세계 좌표계 선택하시고 도로망 지역별 선택한 다음에 잘못 말씀드렸네요. GIS-DB 체크하고 세계 좌표계에서 도로망의 지역별 선택은 전국 한 다음에 배포년도별 선택을 2020으로 2020년으로 선택한 데이터를 제가 내려받았고요. 내려받은 데이터를 이번 실습에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망 GIS-DB 신청하실 때는 크게 교통분석 자료 신청과 교통 원시 자료 신청으로 구분이 되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자료 유형에 따라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제가 지금 이용하는 것은 교통망 GIS-DB이기 때문에 교통분석 자료 신청 쪽 클릭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려받은 데이터를 제가 데이터가 좀 크기 때문에 강원 지역의 그 네트워크 데이터만 좀 잘라서 실습용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QGIS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GIS에서는 자, 여러분들 QGIS 이렇게 보시면은 화면 우측에 공간 처리 툴박스 아래쪽에 보시면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해서 이미 이렇게 서비스 영역과 최단 경로라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네트워크 분석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QGIS에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분석과 관련된 플러그인들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는 분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QGIS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툴박스 3라고 하는 QNIT3 플러그인을 이제 설치해서 같이 실습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 플러그인은 오스트리아의 비영리 기업인 TBW, 너베럴웨이의 약어더라고요. TBW 리서치에 클레멘스 레플러님이 개발하신 다음 플러그인을 이제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해보자 합니다. QNIT 플러그인 설치하시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큰 대메뉴가 존재하고요. 디스턴스 매트리시즈, 그 다음에 ISO 에어리어스, 그 다음에 라우팅, 크게 세 가지의 범주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하위에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전체 기능을 다 실행해 보진 않겠지만 세 개 범주에 있는 기능들을 하나씩 익혀가면서 이 네트워크 분석에서 어떤 기능들이 제공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최단 경로 기능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단 경로는 슈티스트 패스라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은 그 공간 처리 툴박스 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QNIT3 플러그인을 설치하시면 공간 처리 툴박스 쪽에 다음과 같이 QNIT3라는 플러그인이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제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이 여기 라우팅에 있는 쇼티스트 패스 기능이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이렇게 기능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 기능은 내가 두 개의 점을 지정해 줬을 때 그 두 개의 점을 이어주는 가장 짧은 경로를 선택해 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고요. 해당 실습을 위해서 강원 언더바 링크라는 이름으로 제가 정제를 해놓은 강원 지역의 KTDB 교통망 GIS DB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DB는 여기 지금 QGIS 들어가 보시면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링크 데이터가 있어서 내가 이 링크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해주실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적정 지역, 내가 이제 그 쇼티스트 패스를 실행하고자 하는 적정한 지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좀 설정해 놓으신 상태에서 쇼티스트 패스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은 이제 실습을 위한 준비가 되셨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PT를 같이 한번 보겠고요. 자, 실행창에서 첫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도로망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도로망을 지정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여기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강원 언더바 링크 파일을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점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점을 설정해 주는데 해당 좌표는 우리 지금 QGIS 아래쪽에 보시면 정보바가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EPSG 3857이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QGIS 프로젝트의 이제 그 프로젝트 좌표계가 되는데요. 그 프로젝트 좌표계를 기준으로 이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 좌표가 설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스타트 포인트 클릭하신 다음에 커서가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내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이제 스타트 포인트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EPSG 3857 기준으로 해서 이제 XY 좌표를 가져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도 이제 내가 목적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뭐 적당한 데 한 군데 설정을 한번 해 주겠고요. 저는 여기 국립공원 공단 본사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엔드포인트 클릭해서 다음 국립공원공단 본사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를 지정을 했고요. 사실 저는 스타트 포인트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출퇴근할 때 걸어 다니는 집 쪽을 이제 선택을 했고, 엔드 포인트는 제 회사를 이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크리테리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테리언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쇼티스트 패스와 패스티스트 패스 두 가지의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쇼티스트 패스는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최적화시키는 그런 옵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패스티스트 패스는 어떤 시간값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 시간이 되는 지점을 이제 선택해주는 그런 경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서 쇼티스트 패스를 설정을 하겠고요. 다음 이제 나눠서 진행할 스터디 동영상에서는 패스티스트 패스 내용을 추가적으로 좀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고급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고급 파라미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이 있는데 이것들 역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심화 성격의 이제 네트워크 분석 영상을 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파크랩의 그 멤버 중에 한 분이신 주진한 연구원님, 이제 그 심평원에서 근무하고 계신데요. 주진한 연구원님께서 다음 스터디를 준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담아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쇼티스트 패스 레이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파일로 저장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CP라는 이름으로 레이어를 한번 이렇게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쇼티스트 패스니까 SP가 돼야 되겠죠? 네. 의미를 좀 담아서 적었던 건데 오타가 좀 있었고요. SP를 적어서 이제 실행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링크 데이터가 되겠죠. 그 링크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제 쇼티스트 패스가 계산이 될 거고요. 계산 결과가 잠시 후면은 라인 형태의 레이어로 이제 하나 생성이 될 겁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알고리즘이 처리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SP라는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걸 레이어 더블 클릭해가지고 라인 스타일을 아래쪽에서 이렇게 토포 메인 로드 선택해가지고 한번 보겠고요. 이렇게 선택해서 보면은 메뉴도 올려보고 있습니다. 자, 선택해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루트가 제가 설정한 지점에서 이렇게 다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쇼티스트 패스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쇼티스트 패스는 이렇게 속성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쇼티스트 패스의 속성 테이블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개의 필드 값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 필드 값의 의미를 내가 이해를 해야지 이제 쇼티스트 패스의 결과 값을 좀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걸 프레젠테이션 상에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스타트 언더바 엔트리라는 ENTR이라는 필드 값이 있습니다. 이 필드 값은 네트워크에서 엔트리까지, 기점까지의 비용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출발점과 도착지를 이렇게 점으로 찍어 주셨는데 그 두 개의 포인트가 현재 내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라인상 위에 바로 올라와 있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포인트는 그 네트워크 라인상에 이제 가까운 벌텍스 쪽에다가 이렇게 직선거리로 이렇게 이어줘야 될 텐데요. 그때 네트워크에서 내가 설정한 출발점, 기점까지의 거리 비용을 네트워크 엔트리 코스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네트워크 기점 비용이라고 하고 기점에서 도로망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필드 값을 보시면은 내가 지정한 지점에서 네트워크까지의 거리가 73m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 엑시트 코스트라고 있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서 출구,
이제 종점까지의 비용이 되겠고요. 도로망에서 종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니 엔드 엑시트가 48m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트온 네트워크 비용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각각의 그 기점과 종점 삼에서 네트워크까지 이동을 했으니까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최단 격리 거리를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것을 바로 코스트온 네트워크 비용 내지는 도로망에서 최단 거리로 정의를 내리고요. 그 거리가 보니까 4,455m가 됩니다. 즉 4.4km 정도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탈 코스트 총 비용은 네트워크의 기점 비용과 네트워크의 출구 비용, 네트워크의 비용을 모두 합산이 되겠고요. 그 거리가 4.578km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즉 저는 아침에 출퇴근길만 잘 걸어 다녀도 하루에 9km, 거의 10km 정도를 이제 계속 왕복으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저의 건강관리의 어떤 유지 비결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단 경로를 계산하는 쇼티스트 패스를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OD 매트릭스와 관련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OD 매트릭스, OD 행렬이라고 하는데요. 이 O와 D는 기점과 종점을 의미하는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의 약어로 이제 의미를 합니다. 보통 기종점이라고 하고요. 이 기종점의 행렬을 계산하면은 내가 기점과 종점으로 굉장히 다수의 어떤 포인트들을 지정을 했을 때 그 사용된 기점점 간의 최단 경로를 한 번에 계산을 해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실습을 좀 준비했는데요. 실습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이 도로망 DB를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국립공원에 위치하는 사무소들의 좌표 값을 포인트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국립공원 사무소마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자 하고요. 여기서 전제 조건은 내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데이터와 그 다음에 그 국립공원 사무소의 좌표 기종점으로 쓰는 데이터, 이 두 개의 좌표계가 서로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투영 좌표계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유의하셔가지고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겠고요. 자, 다시 QGIS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QGIS가 있고 방금 전에 구한 쇼티스트 패스 말고 이제는 시군구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군구 데이터가 지금 현재 있고요. 시군구 데이터 위에 현재 이렇게 설악산 국립공원, 오대산 국립공원, 치악산 국립공원, 태백산 국립공원 이렇게 4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4개 국립공원이 서로 네트워크 분석상에서 최단 경로가 얼마나 되는지를 OD 매트릭스로 한번 계산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치악산 국립공원에 근무하고 있다. 근데 다음 근무제가 가급적이면 짧은 지역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 OD 매트릭스 값이 좀 유용할 수 있겠죠. 우리 같은 국립공원 직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분석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개의 포인트를 대상으로 해서 OD 매트릭스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요. OD 매트릭스 계산하는 게 지금 크게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시면은 M 대 N이 있고요. N 대 N이 있습니다. M 대 N은 이 기점과 종점을 별도의 파일로 선택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롬 포인트, 그러니까 기점과 그 다음에 투 포인트, 종점을 따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 대 N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포인트 레이어에서 그냥 OD 매트릭스를 계산할 때 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as는 이제 그걸 어떤 포맷으로 추출하느냐가 되겠죠. 그래서 라인이냐, 테이블이냐, CSV냐, 라인이냐인데 저는 마지막에 있는 OD 매트릭스 from point as lines M 대 N의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법은 뭐 아까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 레이어는 도도망 레이어 지정하시고 포인트 레이어는 사무소 데이터, 그 다음에 유니크 포인트 아이디 필드는 사무소 이름이 저장된 네임 필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최적화 기준은 쇼티스트 패스 선택해서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명은 강원 언더바 nlprk 언더바 od.shape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 네트워크 분석 레이어는 강원 언더바 링크 하고요. 포인트 레이어는 nlprk, 유니크 필드 유니크 포인트 아이디 필드는 네임, 쇼티스트 패스 선택하고 고급 파라미터 지나서 아웃풋 OD 매트릭스는 강원 언더바 nlprk 언더바 OD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현재 국립공원의 모든 서로 국립공원 간의 모든 최단 경로를 이제 OD 매트릭스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OD 매트릭스를 계산할 때 이게 라인 데이터가 생성이 될 텐데 라인 데이터는 각각의 포인트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결과물을 생성하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제 그 디스턴스는 이제 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결과값임을 이제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실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OD 매트릭스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클리드 거리 계산이 아니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거리값이 계산이 되었을 거고요. 실제 속성 테이블에 열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글씨 깨짐이 조금 있죠. 이런 경우에는 해당 레이어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좌측에 여기 두 번째 원본 탭 선택하신 다음에 그 데이터 원본 인코딩을 윈도우즈 -949에서 UTF-8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UTF-8로 바꿔주시고 다시 속성을 보시면 이렇게 깨지지 않고 나오고요. 자, 이렇게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설악산에서 설악산까지의 토탈 코스트는 당연히 0이겠죠. 그리고 설악산에서 오대산까지는 뭐 74km, 그 다음에 설악산에서 치악산까지는 130km, 설악산에서 태백산까지는 153km,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치악산에 근무한다, 아니 설악산에 근무한다 라고 하면은 어디가 가장 가깝죠? 보시면은 이제 토탈 코스트로 봤을 때 오대산이 가장 가깝죠. 그러면은 다음 근무지 선택하실 때 오대산을 선택해 주시는 게 이제 뭐 기름값을 아끼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OD 매트릭스 한번 구해봤고요. 여기까지 유의할 사항, 뭐 인코딩 이제 조정하는 부분까지 제가 PT에다가 좀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이소 에어리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소 에어리어에서 아이소는 같음을 의미합니다. equal. 그래서 동, 등의 뜻을 나타내는 이제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이소 에어리어를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내가 포인트를 한 군데 찍었을 때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네트워크로 이제 내가 정한 거리만큼 갈 수 있는 지역을 이렇게 구해주는 그 정해진 거리만큼 갈 수 있는 같은 지역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그런 분석을 이제 수행을 해줍니다. 아이소 에리어하고 버퍼는 확실히 차이가 있겠죠. 버퍼는 그냥 거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버퍼를 만들어 주는 거고, 아이소 에리어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분석에 기준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이소 에어리어 계산해주는 결과물을 보시면은 as 다음이 결과물인데 컨투어로도 생성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값이 없는 지역을 보관하는 인터폴레이션, 내삽, 뭐 인터폴레이션, 보관 뭐 이런 방식으로도 구해줄 수가 있고 포인트 클라우드로도 구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폴리곤으로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옵션이 있고 내가 이제 지점을 선택해 줄 때 레이어 기준이냐 포인트 기준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옵션이 나눠지는데 저는 이 중에서 ISO area as polygons from point라는 기능으로 ISO area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기능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컨투어하고 인터폴레이션 결과물을 한 번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가장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ISO area as polygons from point를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한번 해보겠고요. 자, 여기서 네트워크 레이어는 링크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포인트 지정해줘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정해주셔야 될 텐데요. 저는 위성 레이어 잠깐 올린 다음에 자, 우리 회사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스타트 포인트를. 스타트 포인트 클릭하고 국립공원공단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점심 때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좀 좋아하는데 걸어 다닐 때 2.5km까지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영역을 좀 표현해 달라고 2,500m로 한번 지정을 해서 ISO 에어리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길 따라서 갔을 때, 네트워크 따라서 갔을 때 2.5km까지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을 그럼 계산해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컨투어 인터벌이라고 해가지고 500m 단위로 등고선도 한번 그어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 사이즈 오브 인터폴레이션 레스터는 보관, 내삽을 했을 때 이제 10m 격자로 한번 계산을 해주겠고요. 쇼티스트 패스 기준은 쇼티스트 패스로, 옵티마이제이션 크리테리어는 쇼티스트 패스로 지정해주겠고, 고급 파라미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인터폴레이션과 아웃풋 폴리곤은 여기서 컨투어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만들 수가 있는데 파일 이름은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강원 언더바 nlprk 이게 아니군요. 강원 언더바 그냥 인터폴레이션하고 폴리곤 이렇게 이름을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로 저장을 해서 인터폴레이션 그 다음에 여기도 파일로 저장을 해서 폴리곤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네요. 제가 이 아래쪽을 제대로 안 봤군요. 이 가급적이면 제가 PT 만들어 놓고 실습 환경을 같이 하려고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인간의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 ISO-에어리어라는 이름으로 자, TIFF 파일하고 shape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실행 버튼을 눌러서 ISO 에어리어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결과물이 나올 건데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동영상 녹화할 때는 유독 이렇게 좀 말이 빨라지는데 동영상의 장점이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멈췄다가 또 따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좀 빨리빨리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열심히 뭔가 작업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결과물이 잘 나왔습니다. 자, 결과물은 나왔고 자, 요 정도 되는군요. 2.5km 정도 제가 이렇게 편도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보니까 꽤 뭐 좀 됩니다. 자, 이 지역을 제가 좀 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isoarea.tif를 심볼 쪽에 들어가서 단일 밴드 유사 색상으로 바꾸고요. 색상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그마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도 쪽에 들어가서 전역 불투명도를 70%, 즉 투명도를 30% 정도 이렇게 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소 에어리어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500m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표현해준 등고선이 되기 때문에 이 등고선은 채우기 색상은 투명으로 바꾸고 색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결과물이 나왔죠?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500m 정도 이렇게 간다고 할 때는 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뭐 1km 정도 되면은 뭐 이 정도 되네요. 요 근처에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뭐 이 정도 이렇게 다니는 거는 크게 왕복으로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점심 때 다녀도. 자,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네트워크 분석의 기본적인 실습을 한번 쭉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어떠셨나요? 뭐 여러분들 그동안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쓰시던 걸 또 QGIS에서 OD 매트릭스나 아이소 에어리어 같은 분석까지 좀 해보니까 아마 또 이렇게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그 심평원의 주진환 연구원님, 우리 파크랩의 아주 우수 회원이신 연구원님께서 뭐 다음 또 스터디를 또 진행해 주시겠고요. 그걸 제가 재현하든지 아니면 주진환 연구원님께 좀 부탁드리든지 해서 다음 영상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